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꿈꾸게 되죠. 자신만의 이야기는 글이나 영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로 각자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꺼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지만 맛있게 반죽하고 가공하면 누구나 듣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인트로만 들어도 전체 이야기가 기대되는 맛있는 이야기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세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콘텐츠는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재료를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더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앞뒤가 막힐 때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처럼 말하려면 수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강사나 강연자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 소재들은 평범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소재를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건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너무 뻔한 것은 바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 소재에 자신감을 우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콘텐츠를 찾아볼까요? 살아가면서 본인이 얻은 어떤 교훈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느라 엄청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은행 이자, 특히 복리라는 것을 엄청 무서워하게 됩니다. 삶의 교훈이 빚지고 살지 말자 혹은 복리를 무서워하자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의 복리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저축의 필요성, 은행 대출의 무서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험담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에피소드 중심의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의 사회 경험에 기반이 되는 업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요, 사적으로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신념과 신조가 분명하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 공식적인 퍼블릭 스피치에서는 정치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좀 일으키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향신료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빼주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막힘없이 술술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의 소재는 굉장히 많죠.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취미, 여가생활, 업무, 가족, 친구 등등 많은 소재를 알려드렸지만 선택이 어렵거나 혹은 특정 대상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야 될지가 좀 어려우시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의 콘텐츠, 즉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는 왜 만들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지? 내가 말하는 이 스피치의 핵심은 뭐지? 즉,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콘텐츠를 왜 만들고 왜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 즉 방향을 알게 되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소재가 튀어나가기도 하죠. 가끔 누군가의 강연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려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 소재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야기 소재가 한 가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럴 리가 적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곳에서 여러 출처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맥락으로 잘 다듬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유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책을 꼭 써보고 싶었는데, 나는 한 재테크 하는데, 나는 굉장히 메모 강인데, 나는 캠핑 마니아인데 등등 스스로 가장 흥분되는 것, 가장 재미있는 것을 콘텐츠의 소재로 선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콘텐츠 프레임이 되게 됩니다. 그 프레임을 다듬으면 콘텐츠의 주제가 나오고 컨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 효과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 자체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스스로 그 이야기의 기대 효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이야기로 책을 내게 되면 인세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혹은 내가 긍정심리에 대한 그 콘텐츠를 얘기를 했다면 나는 지금처럼 이 긍정성을 계속 유지할 거야 등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말하고 공표하게 됨으로써 그 기대 효과를 실현하게 되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자신감입니다. 이야기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머뭇거릴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이야기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 대화하듯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를 스스로 찾으셨다면 이제는 콘텐츠 주제를 정하셔야 합니다. 주제를 쉽게 정하는 방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세요. 그 답이 바로 이 이야기 콘텐츠의 주제가 됩니다. 그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꽂히도록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마디가 바로 이야기의 컨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70%는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왜 만드는지 정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내용을 잘 채우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잘 꺼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도와줄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바로 만다라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사각형 9개, 작은 사각형 9개, 총 81개의 사각형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중심 키워드를 넣고요. 그 키워드에 연관된 2차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일단 입력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질보다 양입니다. 우선 마구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 보세요. 칸을 다 채우셨다면 주변 큰 사각형을 중심으로 다시 2차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고 연관되는 3차 키워드를 그 주변에 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소재를 발산하는 것, 꺼내는 것에 주력하시고 편안하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총 81개의 창을 다 채우셨다면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모두 찾으신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신 다음에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에 담을 내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81개가 발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핵심을 찾는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3분 스피치를 하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분에 1개의 키워드를 설명한다고 보고 2차 키워드 3개를 선정해 봅니다. 선정 기준은 본인이 가장 흥분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똑같아서 선택이 어렵다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2차 키워드를 중심으로 3차 키워드에 적힌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콘텐츠를 소비하는 상대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 방식이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아직 나는 많이 서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본인이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를 표현하실 때 자신의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그 감정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이 녹아 들어간 콘텐츠는 듣는 사람도 그것을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고 비약이 스스로 느껴지더라도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의 초심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조를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편안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고요. 천천히 구조를 다듬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콘텐츠 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 비디오였습니다.